저출산에 대해 충격이라 내 모교도 문 닫아요. 사실입니다. 매년 초, 중, 고등학교가 폐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폐교하는 초, 중, 고등학교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33개나 됩니다. 33개. 야, 진짜 많죠. 아마 이 33개 안에는요 지금 정환진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의 모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폐교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 많습니다. 야, 33개나 이게 준다고 하니까 예, 올해에 적어도 말입니다. 1.8배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초, 중, 고등학교가 폐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24개였거든요. 2022년에 27개. 올해는 현재까지 18개인데요. 내년에는 33개입니다. 예. 올해 대비해 보면 내년에는요. 적어도 15개가 더 늘어나고요. 83.3%가 더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이야, 진짜 황당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97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골의 초등학교, 외남 초등학교인데요. 외남 초등학교는 외남면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7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요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데는요 저는 외남 초등학교는 굉장히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분교가 됐는 데도 많고요. 전교생 수가 2명, 3명까지 떨어진 곳도 많다고 합니다. 700명이, 600명이. 이제 전교생이 2명, 3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폐교를 해야죠. 당연히 폐교를 하겠죠. 야, 이게 말입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2022년에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전 세계 최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폐업하는 것은 정말 더 빨라질 겁니다. 더 빨라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심지어 서울에서도 폐교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3곳이 폐업합니다. 폐교합니다. 내년에 3곳이. 경기에서도요 5곳이 폐교를 하고요. 수도권에서만 8곳이 문을 닫습니다. 8곳이. 세상에나 지방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줄폐교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요. 점점 1년에 33개만 이게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 추이입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요. 65만 7,017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요. 35만 안팎이 될 거라고 해요. 35만 안팎. 야, 엄청나게 줄어들죠. 20년 사이에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46.7%. 30만 7,01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들이 말입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학년을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초등학교는 더 많이 폐교, 중학교도 폐교, 고등학교도 폐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폐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충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올 동안에 국가 지도자는 뭘 한 겁니까? 대통령들은 뭘 한 거죠? 나라가 완전히 침몰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도대체 그 많은 대통령들은 뭘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희망을 안 심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게 되는 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성도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정신을 차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알량한 자기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 추하기 거지없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잖아요. 실제로 학령 인구가 400만 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옵니다. 6세부터 17세까지요. 이게 말입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요. 810만 8천 명이었어요. 810만 8천 명. 그런데 2023년 올해가 520만 명이거든요. 내년에는 512만으로 떨어지고요. 2026년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 후년입니다. 예, 후년이니까 3년 후네요. 482만 명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이게 망하지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학교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제발 국가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합계 출산율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 하고 범법자가 국가 지도자로 남아있고 이러니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들쭉날쭉 정책이 그러니 집값은 집값대로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주식은 주식대로 폭락했다가 폭등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나 아이 안 낳을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답게 저는 올곧이 바로 세우는 일,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고요. 보고 있을 때마다 저는 진짜 충격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충격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런 생각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나라 지도자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